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현율의 대표 변호사 구재준입니다. 최근에 이제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서 저희 사무실에 지역주택조합, 소위 말해서 지주택 관련된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민간 임대주택 사업에 관련된 사건이라든가 이런 건들에 대해서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주택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소위 지주택은 이제 농담처럼 원수한테 권해주는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이 지주택 사업 같은 경우에 이제 문제가 많이 있는데요. 일단은 왜 지주택 사업이 보통 문제가 생기는지를 좀 설명을 좀 드리고, 그게 향후에 어떤 식으로 저희한테 피해를 끼칠 수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면 자연스럽게 소송에서 저희가 구제받는 방안에 대해서 좀 어떤 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아야 되는지를 가늠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주택이라는 거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정 규모의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공동으로 이제 토지를 개발해서 주택 사업을 하는 거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지주택의 조합원으로 가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분양받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인 거거든요. 뭔가 사업성이 있는지, 아니면 시공사는 어디로 선정을 할 것인지, 토지 매입은 언제 할 것인지, 토지 매입은 얼마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사실은 조합원들이 의논하고 결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이런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토지 매입을 해본 적도 없고 사업의 수익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다음에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업을 진행하기란 상당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정적인 지식이 있는 대행사라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런 것들을 대신해 주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대행사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홍보를 하게 되냐면, 마치 자기네가 이 사업을 실제로 진행하는 것처럼 홍보를 합니다. 그리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아파트를 분양받는 거에 불과한 것처럼 홍보를 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분양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예를 들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 간에 뭔가 반목이 생기고 이해관계의 상충이 생기면 막 소송전으로 비화되는 경우도 있고, 의견 취합이 안 되니까 사업이 길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보통의 경우에 막 10년, 15년 이렇게 걸리지 않습니까? 지역주택조합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시공사 선정에 마음에 안 드는 경우도 있고 토지 매입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사업이 굉장히 길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사업이 좌초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주택이 사업이 이제 지지부진해지다 보면 이제 사실은 이제 조합에 가입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조합을 가입하면서 냈던 분담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소위 말해서 띄이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저희한테 문의들을 많이 주시거든요.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역주택 조합의 사건의 본질은 지금 사실은 납부하셨던 조합에 대한 분담금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사업 기간이 굉장히 긴 경우가 다반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실은 완주를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에는 사업비로 일정 부분을 납부하게 되거든요. 분담금으로 일정 부분 납부하고 그 다음에 대행사에게 대행비로 일정 금액을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사업이 길어지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되냐면 대행사 입장에서는 사업비를 계속해서 소진하게 되고 추가적인 사업비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의 대행비를 납부하고 시작을 하는데, 사업이 길어지게 되면 돈이 떨어지니까 추가적인 비용을 계속해서 납부를 요구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이 어느 정도 또 진행되면 뭐 토지를 매입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PF 대출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 사업비에 대한 대출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뭔가 위약금을 물리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막 여러 가지 분담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본인이 이제 가입한 지역주택 조합의 지역에 통상적인 아파트 한 채를 살 비용을 향후에 이 지역주택 조합이 나에게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바꿔 얘기하면 어떤 지역의 통상적인 아파트 가격이 10억이다 라고 하면 지금 내가 납부한 사업비하고 분담금은 예를 들어서 다 합쳐서 5천만 원 또는 1억을 납부했다라고 하더라도 향후에 이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계속해서 진행됨에 따라서 대출을 일으키든 아니면 사업비를 추가적으로 요청을 하든 해서 거의 통상적인 아파트 구입 비용에 상응하는 비용을 나한테 청구할 예정이다 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1억밖에 납부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9억 원 정도를 이 조합이 계속해서 나에게 청구를 할 것이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의 문제점은 지금 내가 납부한 돈 1억 원을 돌려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향후에 이 지역주택조합이 나에게 추가로 청구하게 되는 돈 9억 원을 납부하지 않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가장 급선무가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를 하셔야 된다. 탈퇴를 하지 않으면 이 지역주택조합은 나머지 9억 원을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청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납부하신 돈 당연히 아깝고 굉장히 큰 돈인 게 맞지만 그거보다는 제일 먼저 탈퇴를 해서 향후 이 지역주택조합이 저에게 요청을 하게 되는 추가적인 납부 금액을 막는 것이 급선무고,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상에서 저희가 만약에 소송이 잘 진행이 돼서 기납부하신 분담금이라든가 사업비에 대해서도 반환을 받으실 수 있으면 훨씬 더 좋은 거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꼭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납부한 사업비를 돌려받는 케이스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비를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지 추가적인 영상을 통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